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윤지용님께서 보내주신 로보톤 클레오파트라 아리엘 모드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6년 3월, 가격은 9,000엔입니다. 살리아가 최종 결전에서 눈을 뜬 이 아리엘 모드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여신상은 신규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기체의 마킹도 충실히 재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작품 크로스 앙주 천사와 용의 윤무 설명보도록 하죠. 위스루기 왕국의 제1황녀였던 앙줄리제는 만화를 쓸 수 없는 노만화는 사실이 밝혀지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백지의 외딴 섬에 격리됩니다. 변형 인형병기 파라메일의 라이더로서 차원을 넘어 침공해오는 거대 공생생물 이 드래곤을 사냥하는 생활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클레오파트라 아리엘 모드 설명보도록 하죠. 최종 결전에서 살리아의 각성에 의해 발동된 고속 형태로 아머 색상이 파랑색으로 변화했습니다. 빌키스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연속 단거리 도약에 의해 적기를 농락하는 이 효과적인 전투 방법으로 라그나 메이를 압도했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이 정도로 마쳐보겠고요. 제품 패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정 제품입니다. SP 라인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일단 제품 내부가 보이지 않는 패키지 형태를 또 보고 있습니다. 파일럿인 이 살리아와 기체 클로즈업샷 형태로 연출되어 있는 패키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컬러는 이제 파일럿과 이 기체상에 딱 어울리는 이제 파란색 계통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제품의 모습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에는 주요 포즈와 기믹들 같은 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구성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죠. 자, 구성 아주 심플합니다. 이 시리즈 라인업 자체가 사실상 비슷한 구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패키지 내용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소체와 날개 파츠를 비롯해서 이 변형이나 무장 등 각종 옵션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단층 구조, 그리고 배치도 뭐 거의 동일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제품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체 디자인은 역시나 이 시리즈 공통이라고 봐야겠죠. 빌키스부터 이어지는 기체 디자인은 사실상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날개 형태라든지 뒤에 달고 있는 이 보조 날개라 그래야 될까요? 허벅지 쪽에 달려있는 추가 날개 형태라든지 갑주 이 외장 장갑 형태의 디자인 전반부를 비롯해서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뭐 색깔만 다른 생놀이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비슷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 색상은 살리아 컬러에 딱 맞춰져 있는 이 하늘색, 파란색 계통의 컬러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체 색상은 일단 확실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에 가까운 약간의 독특한 또 색감으로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체 디자인은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의 장면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색감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이마 부분에 있는 이 컬러 바리에이션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마 부분에 있는 여신상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의 조형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살리아기도 이전에 살펴봤었던 테오도라나 이 빌키스 이쪽과는 또 다른 조형으로 또 연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신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머리 장식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다른 인상을 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기체 시리즈의 특징적인 하나가 상당히 화려한 외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곳곳에 상당히 날카로운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어깨 장갑 부분이라든지 이런 날개 끝부분, 발 앞쪽 뒤꿈치 부분이라든지 곳곳에 상당히 날카롭게 조형이 되어 있는 파츠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찔려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부상의 위험도 있지만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또 잘못 충격이 가해져서 뭐 떨어뜨렸다라던가 뭐 이러한 문제로 이런 쪽에 이제 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파손의 위험도 좀 많이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확실히 다루실 때에는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기본적인 무장으로서 빔 라이플,
네, 사실상 라이플 동일합니다. 공통 라이플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뭐 기믹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손잡이 부분은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납 형태나 변형 시 앞부분에 기수 부분에 달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손잡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파츠로 해갖고 수납 때 사용하는 손잡이와 실제 사용하는 손잡이 두 가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손잡이는 바꿔가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수납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 무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결합 방식, 위치를 바꿔주는 것으로 구현할 수법도 한데 이쪽은 아예 손잡이를 따로 연출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건 외에 다른 뭐 가동이나 기믹적인 이러한 기믹은 전혀 없는 내부장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쪽도 뭐 파라메일과 라그나메일의 거의 공통 무장급이죠. 실체 거미도 하는 자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었던 테오도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근접 특화로 되면서 여기에 거대한 이펙트가 있었지만 이쪽은 이동기가 메인 특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펙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무장과 조인트를 통해서 날개 부분에 장식할 수 있다는 이런 공통 포인트는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뚝에 장비 가능한 빔실드, 조형도 동일합니다. 각도를 살짝 비춰보면은 평평한 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렇게 각이 좀 져 있는 독특한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팔뚝 조인트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는 것으로 빔실드를 연출할 수 있는 구성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무장은 가장 기본에 똑같이 되어 있는 거의 공통 무장 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옵션 파츠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교체용 손 파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주먹 쥐고 있는 손, 양손 모두 주먹 쥐는 손을 사용하고 있고요. 교체용 파츠로서 액션 포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편손, 좌우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종 무장을 쥘 때 사용하는 이제 무장용 주먹손이 또 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딱 필요한 알짜배기 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손 파츠 구성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그나메일이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형 기믹 때 이 콕피트가 노출되면서 이 파일럿이 이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그것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피규어 사이즈가 상당히 작게 되어 있죠. 사실상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뭐 헤어스타일 정도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수준이고요. 얼굴이나 뭐 다른 특징적인 포인트를 알아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형태로 되어 있고 파일럿의 대표적인 컬러와 이 기체 컬러와도 동일한 이제 하늘색, 이 파란색 계통의 색깔로 되어 있는 클리어 소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단 연질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변형 때 사용하는 이제 변형 베이스. 원래는 이제 허리 부분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변형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에서는 그 과정이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기믹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형을 위해서 이 별도 베이스가 되는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 이제 40분의 1로 해갖고 각 파츠를 재조합하는 것으로 변형 기믹을 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베이스 파츠가 또 추가 옵션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메일과 이 라그나메일 공통적인 사양이죠. 날개 부분이 전개를 위한 전개용 파츠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동일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날개가 분리가 되고 안쪽 내부 커버 파츠를 분리를 해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날개가 전개되는 이러한 연출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펼쳐지는 형태로 해서 전개가 이렇게 재현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역시나 이런 것 자동으로 재현되지는 않고요. 교체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날개가 이제 전개가 되고 여기에 발진할 때나 이런 형식에 사용할 수 있는 이펙트가 있긴 합니다만 제품상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변형인데 변형 자체는 사실상 공통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아까 보셨던 이 베이스가 되는 파츠를 활용을 해서 각 기체 각 부분들 상반신, 하반신, 다리, 팔, 어깨 파츠 세부적으로 전부를 분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이 베이스가 되는 파츠에서 재조립을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허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복잡한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실제 제품화되면서 기믹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제가 이런 것도 어떻게 빨리 감기를 통해서 영상으로 담아드리고 있긴 한데, 이 제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만 실제로 만져보면 이게 영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변형이 된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사실상 디자인은 빌키스 때부터 이어지는 이 시리즈 특유의 형태는 사실상 같습니다. 구조 또한 동일하고요. 이 기믹 자체도 동일하고, 네,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실상 색깔이 달라져 있을 뿐 거의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상당히 화려한 디자인을 취하고는 있는데요. 뭐랄까요, 좀 역시나 이 파라메일도 그랬고 이 라그나메일도 그랬고 이상하리만큼 파츠의 고정성이 좀 많이 헐겁다 그래야 될까요? 한쪽을 끼우면 다른 한쪽이 빠지는 등 이러한 짜잘한 문제들이 많이 겪게 되면서 생각보다 기믹 자체는 단순한 편인데 실제로 따라하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약간 이러한 인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재현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여기서도 빠질 수가 없는 클리어로 재현되어 있는 이 파일럿 살리아의 모습까지 이렇게 탑승 모습으로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제품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파일럿 피규어까지 재현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기체색과 이 파일럿 피규어 색깔이 동일하다 보니까 사실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문제 아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제품에서는 언급은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앞부분 조종석을 잡고 있는 손 부분이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이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찍는 것 올려놓고 이렇게 연출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고정하는 게 좀 많이 까다롭다라는 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만 홈스테이지 조인트를 또 안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전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화려하긴 한데 각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멋없어 보이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가동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품 시리즈가 다 베이스가 동일합니다. 솔직히 소체 조형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관절 부분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률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간 관절, 팔꿈치나 이 무릎 이런 주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90도가 넘어가는 상당히 준수한 가동률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날개나 이런 어깨의 장갑 이런 조형들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기에는 따라서는 약간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동폭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고관절 부위도 나름 잘 벌어지는 편으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관절을 이미 보셨고,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불편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가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메일 그리고 라그나메일 이 크로스 항저 시리즈 기체 디자인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관절 구조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 클레오파트라 아리엘 모드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뭐 기존 제품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컬러 바리에이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믹도 동일하고요. 구성품에서도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컬러링을 상당히 잘 재현을 해놨고요. 변형 기믹 역시 파츠 교환식으로 되어 있지만 형태 자체의 재현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일부 날카로운 포인트가 있어서 부상이나 파손 위험이 좀 높아 보인다는 점과 유달리 이 시리즈는 제품의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루다 보면은 파츠가 좀 많이 잘 떨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번거로울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윤지용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